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강정호 선수요. 결승 홈런을 쐈군요. 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홈 경기에서 3대3으로 맞선 8회 솔로 홈런이자 시즌 17호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시속 159km의 높은 직구를 받아쳐서 가운데 담장을 넘겼고요. 강정호 선수가 4타수 3안타 2타점을 올리면서 4대3 승리와 함께 8연패 탈출을 이끌었고요. 팀은 2위와의 격차를 4경기 반차로 좁혔습니다. 네, 자, 이 킹캉 강정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지난달 왼쪽 어깨를 다쳤다가 그제 복귀했고요. 어제 홈런 2개를 터뜨린 데 이어서 2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피츠버그 허들 감독은 강정호가 완전히 충전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칭찬했고요. 강정호 선수는 정말 야구를 하고 싶었고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네, 하일성 씨가 오늘 오전에 서울 사무실에서 목을 베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일성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하일성 씨는 해설위원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사기를 당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지인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통에 잠긴 야구계는 오늘 경기 전에 묵념을 가졌고요. 네. 하일성 씨가 야구 몰라요라는 명언을 자주 했었는데 정말 야구처럼 인생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4연승을 달리면서 4위로 올라선 SK가 홈에서 넥센을 맞아서 2대1로 앞서 있고요. 기아는 광주에서 NC를 상대하고 있는데 3회 초 현재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 2연승을 달리면서 6위를 기록 중인 LG는 잠실에서 두산을 맞아서 4회 말 현재 0대0으로 맞서 있고요. 대전에서는 2회 초 현재 KT가 한화에 1대0 리드를 잡고 있고 부산에서는 4회 초 현재 롯데가 삼성에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이 예선전에서 부진을 거듭한 축구대표팀 오늘 귀국을 했다면서요? 네, 축구대표팀이 그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차전에서 세계 105위죠. 시리아를 상대로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겼고요. 1승 1무로 조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오늘 귀국 자리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승점 22점을 따야 본선에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데 남은 홈 4경기에서 전승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승점 22점을 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조 2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남은 8경기에서 승점 18점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산술적으로는 6승 2패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고요. 네. 대표팀이 다음 달 6일에 카타르와 홈 3차전, 11일에는 이란과 원정 4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술의 다양화 그리고 컨디션이 좋은 K리거의 중용 그리고 문전 30m 안에서 세밀함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6승 2패 이상 상당히 많이 이겨야 되는 건데 모든 일이 처음에 이렇게 한번 쫓기기 시작하면 이 중후반으로 갈수록 참 아슬아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또 스포츠와 인생의 교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농산물 가격 폭등과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니까요. 예. 현재 배추 한 포기의 평균 소비자 가격 7,888원이군요. 예. 이게 작년 동월 대비로 183%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왜 이렇게 올랐나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금배추 그러는데, 네. 10kg당 도매 가격이 18,400원 정도, 뭐 그렇게 오른 걸로 또 나타나니까, 네. 이제 소비자 주머니 물가에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 흔히 하시는 말씀이지만 올해 상당히 좀 가물었죠. 네네. 거기다가 또 이제 수확기절에 들어갔을 때, 뭐 태풍이 갑자기 오면서, 기후적으로 상당히 좀 악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서 출하기간 동안에 어떤 기후도 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추석이 되면은 또 일시에 수요가 몰리지 않습니까? 네. 뭐 시장에 원칙이 있습니다만 수요가 공급을 넘어갈 때는 물가는 앙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아까 가물었다는 말씀, 뭐 제때 비가 안 왔고요. 또 워낙 참 기이한 폭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 공급이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배추 가격,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품목인가요? 배추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비자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김치를 담그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자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추 가격이 어떤 그 물가 지수의 지표로 할 수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엔겔 지수와도 관계될 수 있고요. 소비자 물가와도 관련될 수 있겠죠. 엔겔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체 소득 중에서 식품비로 나가는 비중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배추값이 올라버리면 결국 기초식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엔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배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김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다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에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높으면 후진국형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배추뿐만 아니고요. 사과, 배, 뭐 다른 채소와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농수산물 가격,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이 근원 물가 지수를 계산합니다.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유가라든지 일반적인 그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을 빼고 난 물가들을 계산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농수산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바구니 물가에 가장 근접한 게 농수산식품에 대한 물가인데 이 과일 가격이 또 이번에 지금 뭐 출하량이 너무나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5% 정도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올해는 추석을 기준으로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임금도 오르지 않고 실질 임금이라든지 추석 보너스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네네. 소비자들 특히 서민들의 주름살이 좀 더 깊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박사님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데 그쳐서 이게 지금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또한 낮아도 걱정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낮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낮은 이유가 낮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소비가 없으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물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 경제 상태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소비자 가격이 낮다는 말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 않아서 물가의 어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디플레이션 상태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낮으면 소비자들에게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지고 있던 상황을 나타내는 거니까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거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석이 지나서 9월 지수가 이 지금 이야기한 채소, 과일 같은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좀 올라가는 거는 또 좋은 면도 있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또 그 인플레이션 개념하고는 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측면은 이제 우리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의미죠. 네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지금 경제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소득이 올라갈 수도 없지만 소득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소비로 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저축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저축률이 3-4%로 있다가 2008년도 이후에는 이게 지금 1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가 단기에 추석 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서 계절적 요인이지 이게 항시적인 일상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통상적으로요, 이 추석을 앞두고는 이 명절 전에 좀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쭉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명절이라든지 구정 같은 이런 특수한 명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대에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가 늘 올라가고 그때마다 매번 뉴스에서 다루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생선 가격이 올랐다, 김치 가격이 올랐다, 금배추가 되었다, 김장철이 되면 또 그런 이야기가 특히 네. 많이 나오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라서 이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예상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준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배추값이 올랐다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에서 이 부분을 수입해서 공급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미리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딱 시점이 자, 네. 올해 추석의 차례상 가격은 얼마 뭐 이런 거 이제 나올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소기업은요, 절반 가까이가 추석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여금 지급 계획도 없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 자, 이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좀 소비는 살아날 조짐 없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답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네. 뭐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진해운 이 모든 지금 전반적인 우리 기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과연 풀어놔야 될지에 고민이 있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고 또 추석 상여금도 크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저는 네.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성장밖에 없는데 성장을 하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 즉 미국 경제라든지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뭐 400조로 늘려가지고 표유의 거대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임시적인 뭐라 그럴까요? 언발의 오줌누기식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은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뭐 입만 열면은 구조개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빨리 주름을 좀 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년에 되면 더 보호무역으로 갈 가능성이 겹쳐서 걱정입니다. 결국은 세계 경제가 나아져서 우리 수출이 뚫리고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대책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월급 적고 상여급은 없고 물가는 뭐 급등하고요. 결국 이 서민 경제 등골이 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책 성장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네. 독일과 일본을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경제적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고 중소기업을 육성했고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독일은 통일까지 하고 유럽의 맹주가 돼가고 있고요. 네. 일본은 ADB 아시아개발은행까지 만들었지만 엔화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라는 놓고 볼 때 구조개혁을 시기에 맞춰서 적당히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재벌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일본은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 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히든 챔피언 중심, 중소기업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어야 된다. 네. 이게 늦지 않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틱톡 틱톡 탁틱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9월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